네, 안녕하세요. 오프닝벨 2부의 장엘리입니다. 함께 또 이 시간을 꽉 채워주실 전문가분 모셔볼 텐데요. 누군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시장을 사로잡은 이슈와 함께 또 오늘장 투자 전략을 제시하는 오프닝벨 2부 함께 해주실 전문가분 모셔보겠습니다. 최동기 전문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보니까 또 가상화폐 시장이 위기를 맞으면서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을 것에 대한 업계 안팎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들어가야 된다, 아니면 아니다, 떨어지는 칼날은 잡으면 안 된다, 뭐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가상화폐가 이제 그 중국에서 지금 뭐 금지 이런 얘기 때문에 이제 폭락을 하고 머스크가 뭐 계속 입방정 떨어서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그거보다는 지금 이제 계속 인플레 얘기 나오면서 지금 이제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일단 전체적으로 그런 위험 자산이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과연 이제 가상화폐에 대해서 뭐 워낙 많이 빠지면 사실 또 급등도 나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상화폐를 우리 여기서 뭐 100% 없애고서 뭐 제로를 만드는 이런 거보다는 어차피 뭐 하나의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일단은 우리가 가져가는 것도 뭐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전체적으로 뭐 가상화폐가 뭐 중국의 어떤 제재 이런 거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을 봐야 되는데 네. 지금 미국 시장이 이제 어제 새벽에 이제 하락했고 오늘도 보니까 밤에 하락하다가 이제 조금 반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원인은 일단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이 지금 뭐 동계 올림픽에 일단은 보이콧하겠다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법인세를 좀 인상한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테이퍼링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이제 테이퍼링은 이제 어떤 뭐 기술에 나오는 용어지만 그 바깥의 양쪽에 지름이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은 게 그래서 테이퍼링이라는 거는 이제 자산 매입을 축소한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좀 주식시장이 하락세를 보였는데 일단은 가장 우리가 우려할 사항은 일단 테이퍼링 과연 언제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나라 시장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일단 생각이 됩니다. 네, 우선 본격적으로 오프닝벨 2부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우선 이 시각 증시 상황부터 확인을 좀 해볼 텐데요.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현재 장 시작한 지 한 1시간 정도 지난 상황인데요. 코스피 지수 0.35%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3,162포인트 선 흐르고 있고요. 코스닥도 함께 0.07% 소폭 상승하면서 969포인트 선에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들 1,756억 원 매도폭 많이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은 2,100억 원에 가까운 물량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물량 개인들이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3,900억 원에 가까운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외국인들이 240억 원에 가까운 물량을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들이 400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도 함께 278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살펴보시면요. 삼성전자 0.25% 소폭 내림세 기록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0.83% 지금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LG화학이 1.8%대까지 강세 흐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네이버도 함께 1.2%대 빨간불 유지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은 2.4%대까지 시세 많이 밀려나가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함께 2%대 내림세 기록을 하고 있고요. 카카오가 1.7% 상승하면서 11만 5천 원에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SDI는 지금 0.32% 강보합권에서 셀트리온은 약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시면요. 내림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각각 약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CGN이 4%대 가까운 크게 또 시세 밀리고 있습니다. 76,600원에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폴어비스 2%대 내림세, 에코프로비엠은 2.9% 탄력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카카오게임즈가 0.79% 소폭 내림세 기록하고 있는 와중에 SK머티리얼즈는 2.9%대까지 탄력 붙여내면서 32만 9,900원에 체결이 되고 있고요. 현재 HLB가 2.1%대 또 탄력 많이 잃어가고요. 알테오젠도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3%대까지 시세 밀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 화폐 관련주 오늘 굉장히 흐름 좋습니다. 한네트가 1.96%, 로지스에서 4%대까지 탄력 키웠고요. KCT와 지금 한국전자금융 모두 다 2%대 강세 흐름 속에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시멘트 관련주 살펴보시면 지금 시멘트 가격 상승으로 인해 관련주들도 탄력받고 있습니다. 보강산업이 2%대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아시아시멘트 강보합권에서 한일시멘트도 2.76%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더 살펴보시면 유진기업이 1.69%, 서산이 3%, 고려시멘트는 5%대까지 탄력을 많이 키웠고요. 삼표시멘트도 2.79%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일현대시멘트도 1.34% 지금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네, 어제 간밤에 비트코인 폭락으로 인해서 지금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많이 또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지트가 6.86%, 우리기술이 10%대, 지금 비덴트가 11%대까지 지금 탄력 이뤄가고 있고요. SBI 인베스트먼트도 5%대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에이티넘 인베스트 10%대 폭락 보여주면서 비트코인 관련주들 연일 지금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시각 증시 상황 확인해보고 오셨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일단은 오늘은 역시 이제 미국 시장 하락 영향을 좀 받는 것 같거든요.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은 종목들이 개별 이슈를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일단 오늘 하락률 상위 종목 역시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이제 2차 전지주 관련주들인데요. 지금 보면은 LG화학이 상승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SK이노베이션 하락하고 있는데, 일단 이제 두 가지 뉴스가 나왔어요. LG화학은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테슬라 Y에 네. 양극재를 공급한다라 가지고 보면은 이제 NCMA, 그러니까는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해가지고 그게 네. 이제 테슬라 Y에 지금 납품을 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원래는 이제 LNF 제품을 거기다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납품하게 됐는데, 아마 그게 함도 90%고 거의 뭐 성능이 비슷하기 때문에 LNF를 배제하고 이제 LG화학 제품을 쓴다, 뭐 이런 얘기 있어요. 그다음에 LNF는 또 이번에 그 5천억 증자액이 나오면서 금요일 날 시간에서 많이 하락했는데, 오늘은 뭐 이렇게 하락하지 않고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SK이노베이션은 이제 포드사와 이제 포드사가 이제 자동차 업계 2위거든요. 지금 이제 그 뭡니까 전기차 셀 그거에다 어떤 조인트 벤처를 만든다 해가지고 그것도 이슈가 될 줄 알았는데, 오늘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에코프로 BM서부터 우리가 아마 2차 전지 관련주는 뭔가 또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데, 2차 전지 관련주들은 결국에는 돈 싸움이거든요. 누가 많이 설비 투자를 하느냐. 그래서 아마 2차 전지 관련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역시 금이 오르다 보니까 엘컴텍이라는 종목이 오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또 볼 거는 뭐냐면 이제 JP 모간이 우리나라 올해 종합주가 지수를 무려 3,500포인트를 예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이런 하락장에서도 지금 또 그런 또 좋은 뉴스가 있는데, 네. 그 이유는 세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성장률이 올해 한 4.6%로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영업이익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약 70%나 늘어난다. 네. 그러면서 아마 2008년에 최고점을 갱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세 가지 이유를 들면서 네. 3,500포인트를 예상을 했는데, 과연 그대로 갈지. 일단 그대로 간다 그러면 일단은 네. 좋은 모습을 보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지금 선물이나 파생이 있으면 완전히 상향으로 또 방향을 잡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우리가 6월 만기 때 뭔가 또 상승이 있지 않을까. 원래는 뭐 5월 달은 주시장이 안 좋은데 지금 네. 외국인들이 파생 선물이라든가 옵션을 봐서는 다시 한번 이제 상향으로 베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 이런 하락 장세에서 뭔가 또 외국인들이 어떤 방향성을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또 상향으로 만약에 베팅을 한다 그러면 우리 종목들은 그 개별 종목들만 좀 움직이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가면 좋을지. 일단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어차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네. 이제 오늘 이제 미국에 이제 방미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아마 삼성전자 임원화가 아마 또 미리 그 회담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거기서
뭔가 또 좋은 이슈가 나오면은 삼성전자도 그러한 현재까지 어떤 고점 논란에서 벗어나서 뭔가 또 새로운 이슈가 있으면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올라야지만 지수가 오르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또 보면은 하이닉스는 또 목표가를 내린 증권사 나오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우리 주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고점 논란에 있어서 우리가 과연 합리적으로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또 전문가분과 더 말씀 이어가도록 하고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나 호재와 악재는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힘든 장 가운데서도 좋은 소식도 함께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최동기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시각으로 만들어가는 코너죠. 이슈킹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마다 또 함께 또 이어가는 내용인데요. 오늘은 적정 주가 상향 종목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네, 원래는 이제 수요일 날은 이제 목표가 올린 종목들을 해야 그렇죠. 되는데 네. 어제 휴일이다 보니까 오늘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월요일하고 화요일 뭐 일주일 전이니까 어떤 면에서는 뭐 너무 늦은 거 아니나 생각은 되지만 이미 네. 우리는 뭐 룰이 있고 이미 5월 지난주 금요일자리에서 평가를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거기에다 의미를 두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보시면은 일단은 월요일 날은 8종목을 일단 목표가를 올린 종목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삼성증권, 한섬, CJ CGV, 롯데케미칼, 현대백화점, 이마트, SK네트워크스, 네오팜 해가지고 한 8종목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일단은 상위권에 드는 종목은 일단은 한섬, CJ CGV, SK네트워크스인데 이거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네오팜에 대해서도 제가 좀 이따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머지 종목들은 저희가 다 많은 종목인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보면은 이제 소비자 관련 이런 종목들이 목표가를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5월 11일 날은 롯데정보통신, CJ제일제당, 메가스터디교육, 서울옥션, 그린플러스, 현대제철, GS, 한정 KPS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한정 KPS가 1위, 그다음에 메가스터디교육이 2위를 기록했는데 한정 KPS는 아마 오늘도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또 먼저 그린플러스하고 네오팜을 먼저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오팜은 2000년 7월에 설립이 되고요. 그다음에 화장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문 스킨케어로는 아토팜이 있고요. 그다음에 더머 코스메틱은 리얼베리어, 그다음에 생활보습 바디, 더 바디, 그다음에 자연적 컨셉의 TLS 이런 주요 브랜드가 있고요. 아마 온라인 부분은 자사몰이라든가 소셜, 오픈마켓, 온라인 대리점을 통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오프라인 부분은 유아용품 대리점, 할인점, 병원, HMB 스토어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아마 매출액이 작년도에 816억에서 올해는 941억으로 증가가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219억에서 248억, 약 한 20% 상승이 예상되는 그게 하면서 아마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올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린플러스인데요. 이 회사는 이제 온실관련 창호공사 이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또한 뭐 알루미늄 제품도 생산하는데 일단은 국내 1위의 첨단 온실 전문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압출 생산 라인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온실 기획이라든가 설계, 자재 제작, 시공까지 전 공정이 일단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회사로는 그린 PC팜과 스마트팜, 이거는 이제 양식 사업을 한 회사가 되겠고, 그다음에 딸기 재배 사업 영위하는 그린 K팜을 두고 있습니다. 이 회사 올해 매출액은 약 888억,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약 30% 증가하는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거의 2배 이상 느는 110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번 주 2기 6주차 평가를 하게 되면은 일단은 실패를 했습니다. 16종목이 마이너스 0.78%. 이렇게 뭐 급락하지 않았지만 일단은 약보합세를 기록을 했는데 네. 아마 그래서 지금까지 누적 수익은 1주차부터 6주까지 약 7.58%를 일단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주차는 3.4%, 2주차는 0.3%, 3주차는 1.8%, 4주차는 이제 마이너스 0.3%, 5주차는
3%, 6주차는 마이너스 0.8%. 그래서 아마 오를 때는 그래도 좀 이렇게 탄력 있게 오르고 뭐 빠질 때도 지금까지는 뭐 주가 그렇게 급락을 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어떻든 간에 마이너스 1%대에서 일단 선방하는 모습. 그래서 전체 수익률은 7.5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네이버 뉴스, 우리가 이제 네이버를 보시면 이제 뉴스란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랫단에 있는 뉴스에 보시면 이제 증권란이 있고 거기에서 일단 증권 뉴스를 전 아침부터 쭉 보거든요. 그러면 한 8시 50분에 마감을 해서 그동안에 보면은 이제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 설명이 나오는데 이제 목표가를 올린 종목을 상대로 해서 일단은 셀렉션을 해서 일단은 매수하는 전략인데 일단은 6개 주 중에서 일단은 6주차 중에서 4개 주차는 4주차는 4개는 성공을 했고 2주는 실패를 했다. 그래서 월요일하고 화요일 날 일단은 매수가 올린 종목을 편입을 해서 금요일 날 종가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종목당 투자 금액은 동일하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수익률에서 상위 종목은 1위가 한전 KPS 그래서 11.53%, 2위는 메가스터디 교육 9.41%, 3위는 CJ CGV 4.9%, 5위는 SK네트워크스, 한섬 이렇게 해서 3%대를 기록하면서 일단 랭킹 일단 5위까지 종목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5위까지. 그럼 그동안에 일단 6주차까지 해서 어떤 종목들이 일단은 상위 3위까지 종목을 보시면은 1주차에는 이제 한미반도체, CS-윈드, 카카오. 물론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빠질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상승률 탑 5에 물론 1주차 종목들이 2, 3위, 5위를 기록하고 있고 그다음에 3주차에 효성화학이 21% 기록하고 있고 그다음에 6주차에 한전 KPS가 일단은 4위에 일단 등극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제 하나하나 일단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전 KPS 작년과 다르게 멀쩡한 올해 배당.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한국전력회사의 자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전 설비 정비 전문 회사에서 전력 설비 정비에서 화력이라든가 원자력, 양수, 그다음 송변전, 대외 해외와 관련된 기술 개발 및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뭐 발전회사, 그다음에 한국 지역 난방의 여론 공급 설비, 산업단지 열병역 설비 및 자가 발전 설비 등의 유지 보수 관리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너럴 일렉트릭의 가스터빈 재생 정비 기술을 바탕으로 지멘스, 웨스팅하우스, ABB 등 GE가 아닌 다양한 가스터빈 및 스팀터빈 부품의 일단은 재생 정비 시스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하반기 영업이익을 일단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한 1,012억 원으로 일단은 전망을 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매출액은 일단은 작년보다 감소한 일단은 0.75 원이 예상이 되는데 지난해 하반기 원자력과 대외 매출이 집중된 일단 기저 효과 때문에 일단은 하반기 매출액은 오히려 감소하는 거로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해외에서의 어떤 성장이 일단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우리가 보면 지금 UAE라는 나라에 계속 원전 설비 개선 이제 뉴스에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 아마 시운전에 대한 계약 변경 및 아마 연내 아마 운전이 아마 개시되지 않을까 해서 이 회사 매출이 분명히 성장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영업이익은 일단은 작년에 보시면은 4분기에 노무비 및 충당금 설정금이 증가하면서 부진했지만 올해는 그러한 영향이 일단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2021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 대비 건설업 시중 노임민가 상승폭이 가파르기 때문에 일단은 점진적인 이익률 회복이 일단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분기별 실적 추이 전망을 보시면은 아마 1분기 증감률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뭐 화력도 나오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영업이익은 일단은 1분기에 32.6% 증가한 거로 나오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일단 28% 증가한 거로 나오고 있어. 올해 보면은 계속 분기별로 봐서는 2분기에 좀 강하고 3분기에 약세로 돌아섰다가 일단은 4분기에 또 실적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런 공기업들은 일단은 경영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경영 평가 등급이 어떤 이제
배당에 일단 미치는 영향이 있는데 아마 제한적일 것이다 했는데 일단은 뭐냐면 일단은 그 경영평가 등급이 높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이제 비용이 오히려 늘어나겠죠.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어떤 그 비용이 일단은 이제 늘어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이미 선제적으로 비용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 영향을 일단은 적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기부금 이슈. 작년에 세전이익의 감소 주요였던 어떤 기부금 이슈 자체에서 다소 자유로울 전망이다. 그다음에 이제 한정 공대 설립 관련해서 비용이 늘어날 수가 있는데 아마 이런 어떤 그 비용 이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아마 원전 해체 연구소 달리 한정 공대는 일단은 한정 KPS 입장에서는 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상대로 적다 해서 아마 한정공대 설립 이슈에서도 약간 좀 벗어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부짓된 실적은 올해 영업실적과 DPS 성장의 근간이 될 것이다 해서 아마 매크로 이슈에서 자유롭고 일단은 이 회사는 배당 수익이 높기 때문에 이런 섹터 내에서는 가장 편한 선택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연간 순이익과 부채비율 추이 전망에서 부채비율은 계속 우하향하는 이런 모습이고요. 단기 순이익은 뭐 계속 꾸준하게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배당 성능 및 추이 전망은 계속 뭐 55% 정도 유지하는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4만 원에서 4만 4천 원으로 10% 상향을 했고 일단 투자 의견도 일단은 매수를 유지를 했습니다. 아마 2021년 예상 BPS의 목표 PBR 1.7배를 적용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UAE 원전 상업운전이 시작되면은 아마 외형 성장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이제 해외 수주 실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발전소 공사도 추가 수주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한국전력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진출하면 또한 이 회사도 엔지니어링 사업을 같이 영위하기 때문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거. 그래서 아마 이 회사의 어떤 작년에는 부진했지만 올해는 아마 분명히 영업 실적이라든가 DPS가 늘어날 거다 해서 일단은 목표가를 올렸습니다. 아마 이 회사 보시면은 시총은 1조 8천억대, 매출액은 1조 3천억, 영업이익이 1,350억대, 그래서 아마 퍼가 15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회사 보시면은 투신들하고 연기금들이 매수를 하는데 연기금들은 거의 뭐 네. 지난달 4월부터 하루 빼놓고는 계속 연기금이 일단은 편입하고 있고 그다음에 투신의 경우에도 4월 말부터 하루 빼놓고는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의 경우에는 계속 매도를 하다가 지난주 18일 날 네. 화요일 날은 일단은 외국인들이 일단은 매수 규모가 굉장히 늘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마 주가 자체가 지난주 금요일보다도 오히려 더 상승한 4만 원대를 돌파하고 오늘도 아마 좀 오르는 모습을 보이는데 일단은 차트는 신고점을 갱신하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RSI도 아직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아마 보유하신 분들은 지속 홀딩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 갖고 계시면 참 좋으실 텐데 그 개인분들이 다 많이 파셨어요. 그렇죠. 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개인들은 지금 워낙 장이 흔들리니까 네. 조금이라도 수익이 나면 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네요. 심리적으로 어쩔 수 그런 것 없습니다. 같습니다. 그러다가 뭐 지금 가상화폐처럼 급락하면은 뭐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주식이라는 게 뭐 10배, 뭐 20배 간다 하더라도 네. 사실 그렇게까지 들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런 거를 이제 느끼려면 한 주라도 항상 들고 있으면은 네. 아마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메가 스터디 교육. 지금 뭐 우리나라 이런 교육 시장에서 기존에는 어떤 뭐 대성학원, 뭐 종로학원이 있었지만 완전히 이제 메가 스터디가 일단 학원계, 입시학원의 어떤 이제 석권하고 있죠. 네. 뭐 최근에는 뭐 초등, 고등학교까지는 이제 거의 이제 석권하는 메가 스터디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내년에도 일단은 실적은 계속 고성장을 한다 해가지고 목표가를 7만 2천 원에서 8만 1천 원으로 일단은 상향을 했습니다. 동사는 2015년 4월 1일 메가 스터디에서 일단은 인적 분할, 그러니까 중고등 온오프라인 사업 부분이 인적 분할되어 일단 교육 융합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가 되겠습니다. 일단 초등학생, 중학생, 고교생 및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종합교육 기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강의, 학원 강의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도서 등의 재화를 일단은 판매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온라인 강의의 높은 브랜드 인지도는 사업 영역을 확장을 위한 주요한 어떤 성공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1분기 영업이익이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적자였었는데 올해 1분기에는 흑자를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면은 매출액이 57% 증가한 1,722억의 매출액을 시현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적자에서 일단은 129억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한 매출액 컨센서스가 1,400억이었는데 무려 1,722억의 매출액을 기록을 했는데 아마 고등부 매출액이 아마 굉장히 많이 상승한 거로 나오는데 무려 50% 성장한 1,070억 원을 기록을 해서 매출액의 한 60%가 고등학생들 일단은 매출액이 되겠습니다. 오프라인은 역시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벗어나지 못했지만 일단 온라인 자체가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또 초등학생 사업부, 중학생도 한번 매출이 굉장히 늘었죠. 무려 75%나 고성장을 해서 454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1분기 누적 기존 메가패스 결제액은 또한 전년 대비 100% 이상 성장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메가스타디 1분기 영업실적 역시 매출액이 올 2분기에 172억, 영업이익 1,720억, 120억 쭉 나오죠.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7.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도 고성장을 기대를 했는데 매출액은 전년 대비 약 50% 증가한 7,155억을 전망을 했습니다. 또한 영업이익 무려 200% 2배 이상 증가한 993억을 기록해서 전망하면서 약 1,000억대 영업이익을 기록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고3뿐만 아니라 N수생, N수생은 재수생뿐 아니라 삼수생 그 이상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러한 재수생들뿐만 아니라 고3, 고1, 고2 전년 대비 고로 100% 넘는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수능 온라인 사교육 시장에서 1등 업체의 어떤 쏠림 현상이 더욱 가파르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오프라인 부문 코로나19가 약간 또 완화되면서 정상화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업사이드도 일단은 있다. 그래서 이와 함께 또 초등학생, 중학생 사업부의 고성장도 주목해야 되는데 사실 보면은 지금 우리 대학 입시가 좀 제도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아마 또 수능에 대한 어떤 그 비중이 좀 높아졌거든요. 입학 정원에서 아마 그래서 수시보다는 일단은 또 수능의 어떤 영향이 크기 때문에 미리부터 우리가 교육을 미리 가르치죠. 그렇죠. 초등학생, 중학생 하기는 뭐 요즘엔 더 낮아진 것 같아요. 유치원서부터 하고 뭐 영아도 뭐 영어 교육을 한다고 하니까 하여튼 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초등학생 중등 매출액이 전년 대비 58% 성장한 1,620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2019년 수준으로만 정상화되어도 추가적인 추정치가 상향이 될 거다 해서 2022년 이제 올해는 그렇고 내년에는 온라인 부문 성장뿐만 아니라 이제 오프라인 부문 정상화도 추가적인 성장이 가능할 전망에서 일단은 계속 중장기적으로도 실적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는 종목이 일단은 메가스타디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 목표도 변경 전에 올해 매출액이 6,074억에서 무려 7,150억으로 됐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965억에서 993억, 아마 1,000억을 돌파하지 않을까 예상이 돼서 일단은 목표가를 72,000원에서 81,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 온라인 부분이 독보적인 경쟁력과 초중등 사업부 고성장이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한 오프라인 부문 피해가 정상화되면 내년에도 실적 고성장 기대. 그래서 투자 의견 매수 바이를 유지하고 목표가를 이제 올리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입시장 보면은 또 강남역 근처에 보면 대성화관에 뭐 기숙학원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또 오프라인에서는 아마 메가스타디가 과연 이런 대성화관을 누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온라인의 성장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메가스타디가 수능 사업에서 아마 거의 1인자로 등극을 한 것 같아요. 일단 이 회사 보시면 이제 시총이 7,925억, 매출액이 4,747억, 영업이익이 328억, 퍼는 21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보시면 이제 외국인들이 지난주 그 지난 2주 전부터 이제 매수에 참여를 했고요. 투시는 이런 아마 주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추시는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 연기금도 일단은 사고 파는 거를 반복하고 있는데 일단 최근의 상승은
아마 외국인이 주도하는 것 같아서 아마 외국인들이 어떤 수급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 네. 역시 지난번 4월 달에 69,700원 일단 찍고서 하락을 했는데 지금 점차 아마 우상 향하면서 네. 그 가격을 또 돌파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역시 RSI 역시 지금 아직은 우리가 지금 그 위에 70% 이상 그런 구간에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CJ, CGV 사실 뭐 저도 이런 목표가를 올린 건데 저는 사실 좀 의아하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어차피 뭐 코로나19가 네. 뭐 지금 아직 완전 정상화되지 않았는데 과연 이런 극장 사업이 될까 이런 생각하면서 저도 이제 목표가 올리는 걸 의아했는데 네. 또 3위를 기록했으니까 뭐 우리가 뭐 할 말은 없죠.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중국, 네. 베트남, 뭐 호주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1분기 실적이 선방을 했다 해서 목표가를 24,000원에서 26,000원 이제 올렸는데 이 회사는 1999년 3월에 CJ 엔터테인먼트와 호주의 빌리지 시네마 인터내셔널 PTY 두 개 사이 어떤 합장 법인인 CJ 빌리지로 일단은 설립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고품질의 멀티플렉스 극장을 국내 최초로 보급을 해서 단일관 위주의 상영 문화를 종합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으로 선진화했습니다. 영화 상영업계의 시장 점유율 1위의 타이틀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스크린X, 4DX 및 골드 클래스, 시네드 셰프, 템포 시네마 등 프리미엄 상영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상영관 가보셨나요? 네, 가봤습니다. 어떠해? 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의자가 어떻게 보면 편안하다고 하기보다는 저는 사실은 그런 네. 의자가 더 편안하진 않은 것 같아요. 집에서 보는 느낌이라고 하지만 예. 오히려 저는 그게 더 저의 요소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네, 개인적으로 저는 그냥 일반 영화관이 더 그럼 이제 편한 것 좌석은 좀 같아요. 적죠, 그러니까. 네, 프리미엄 좌석수가 더 적고, 더 좀 그렇습니다. 안락한 느낌은 있습니다. 한번 가봐야겠네요. 네. 근데 요즘에는 일반 시트도 가격이 너무 올라서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중국, 베트남 쪽 제가 이제 현지 쪽에 계신 분들한테 여쭤봤더니 네. 코로나19가 굉장히 오히려 방역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 공산 국가들은 이제 철저하게 방역을 준수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네. 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까? 또 뭐 제가 또 모르는 부분을 또 우리 회장님께서 보완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회복 희망이 보이는 이제 올 1사분기 하면서 1분기 매출액과 영업손익은 일단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액도 일단은 감소를 했고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일단은 적자 전환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일단은 마이너스 628억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중국은 매출액과 영업이 무려 474%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네.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하면서 무려 908억 원에서 일단은 23억 원을 기록을 했다. 영업 매출액은 908억, 영업이익은 일단은 23억을 기록했다는 거고요. 1분기에는 일단은 매출액이 1,720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628억. 그래서 제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분기 실적은 컨센서스 대비 선방했다 해서 중국과 베트남이 로컬 콘텐츠를 중심으로 해서 관람객 수가 회복되면서 영업이 기여에 일단 성공했다. 그다음에 전 지역에서 임차료와 인건비 감축으로 일단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 것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시장 컨센서스 보시면 뭐 계속 높아지는 거를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3월에 누적 관객수 보시면은 전체 이렇게 보면은 약 2,200, 그러니까 이게 그 영화 관람료거든요. 그거 보시면은 2,200억에서 무려 747억으로 엄청 줄었지. 1년 만에 그러네요. 줄었고요. 관객 수도 거의 뭐 3분의 1 수준으로 일단 한 거고. 그다음에 3월 달에 보시면 그때 전체를 봐서는 302억 오히려 늘었어요. 네. 영화위원회 늘었고 관객 수도 일단은 늘었다는 거를 알 수 있으니까 뭐냐면 일단은 작년 3월 대비해서는 한국에 있으면 일단은 비용은 일단은 늘은 거를 일단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2분기에도 회복세가 이어질 듯 해가지고 일단 1분기 국내 매출액은 2019년 1분기 매출액의 약 21%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2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어려운 수준이지만 일단은 개봉 콘텐츠, 그러니까는 개봉 영화 자체 수가 일단은 줄었다는 거가 일단은 그 주요 원인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단 중국의 경우에는 2021년 춘절에 영화 관람객 수가 2019년 수준을 오히려 넘어섰다는 거에서 가장 빠르게 중국의 일단 영화 산업이
정상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분위기는 2분기에도 이어지고 있으며 네. 로컬 기대작의 5월부터 개봉 예정인 할리우드 작품이 가세했을 경우 기대 이상의 매출 성장도 일단은 중국 시장에서 기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베트남, 터키 등도 2분기에 점진적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올해 이제 국내 개봉 예정작 보시면은 5월 이제 19일, 26일 해가지고 뭐 분노의 질주, 크루엘라, 그다음에 파이프라니까 6월에는 컨저링, 기적, 루카, 킬러의 보디가드, 7월에는 블랙 위도우, 스페이스 잼, 신데렐라, 스피릿 언테임드, 스네이크 아이즈, 정글 크루즈 이런 종목들이 지금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아마 지금 이제 백신이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미 정상회담에서 백신을 우리나라가 좀 들어온다 하면은 어쨌든 간에 접종률이 늘어나면서 그렇죠. 아마 7월 정도에는 뭔가라도 네. 좀 좋은 어떤 소식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네. 되고 그다음에 8월, 9월, 12월 뭐 계속 좋은 영화가 있는데 제가 뭐 알고 있는 거는 뭐 007이라든가 12월에 레지던트 이블 뭐 이런 네. 거 있는 것 같고 스파이더맨 네. 그다음에 킹스맨 뭐 이런 종목이 네. 아니라 영화들이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제 하반기에는 좋아질지 기대를 합니다. 그다음에 몇 안 되는 종목이라고 타이틀을 달았어요. 그래서 현재 CJCGV는 네. 2004년 상장 이후 레벨과 비슷한 수준, 그만큼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얘기인데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회복하지 못한 몇 안 되는 종목 중 하나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네. 코로나 때보다 다 올랐는데 아직까지도 코로나 때보다 못한 종목이 몇 개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CJCGV다. 네. 그다음 물론 극장 산업 자체가 D 레이팅을 경험 중이지만 업황은 21년 올해 2분기 영화 개봉과 접목돼서 점진적인 회복 국면에 진입할 시점이다. 그리고 주가 반등은 충분히 유효한 시점으로 일단은 판단다 하면서 목표가를 24,000원에서 26,000원으로 올렸는데 비용 절감으로 적자폭이 축소되고 그다음에 투자 의견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이제 중립. 그러니까 매수 의견이 나오면 이제 진짜로 올라갈 것 같은데 일단은 네. 중립 의견했고 목표 주가는 오히려 26,000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네. 보시면은 이 종목은 시총이 일단 1조 원 넘고요. 매출액은 5,800억. 영업이익은 작년에 3,800억의 적자를 기록을 해서 일단 뭐 퍼 자체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보시면 이제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일단은 대량 매수 들어왔고 그다음에 투시는 보면은 4월 말일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순매수 기록하고 있고 그다음에 연기금들도 4월 달부터는 하루 빼놓고 5월 달에서는 계속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소비자 관련 이런 종목들 저평가된 종목으로 투신하고 외국인들이 일단 매수세가 물리는 걸 볼 수 있고요. 아마 차트도 보시면 일단 주가도 전 고점 1월의 고점이 3만 원을 향해서 계속 오르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 제가 볼 때는 29,000원, 3만 원대가 아마 이걸 돌파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또 돌파를 못하면 다시 한번 하락할 수 있는 어떤 삼봉 모습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과연 일단 여기 3만 원을 돌파하느냐가 향후에 계속 올라가느냐 마느냐. 그래서 RSI가 아직은 70을 돌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RSI가 70을 돌파할 경우에는 3만 원이 아마 넘을 것 같기 때문에 아마 3만 원의 어떤 돌파협을 우리가 매수 타임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SK 네트워크스 5,700원에서 7,000원의 목표가 상향했는데 제가 SK 네트워크스는 전에 매매를 하면서 실패했던 종목이에요. 한 3번 다 실패를 했는데 네. 이게 참 뭔가 오를 것 같은데 이 렌터카 시장에서도 이제 굉장히 그 전망이 좋은 회사인데 제가 이 종목은 무려 매매해서 2번이나 3번이나 실패한 종목이 그러셨어요. SK 네트워크스였어요. 네. 일단은 이제 이 회사는 1953년에 직물회사로 설립된 회사인데 국내외 네트워크와 물류 능력 기반으로 해서 석유 제품 중심의 에너지 유통, 휴대폰 중심의 정보통신 유통, 글로벌 무역업을 하는 이제 이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또한 렌터카, 자동차 경정비 등의 카비즈 산업, 주방 가전비, 환경 가전 렌탈 사업 등의 성장 사업과 또 이 회사는 이제 워커힐 호텔을 운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워커힐 호텔 어떤 카지노 때문에 아마 네. 못 오르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런 회사 그다음에 정보통신 사업도 하는데 자회사가 SK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SK 텔레콤 및 SK 브로드밴드의 네트워크망 운영, 통신 시스템 장비 유통,
다양한 서비스에서 저 볼 때는 어떤 사업의 포트폴리오가 좋거든요. 그렇죠. 근데도 주가가 이제 SK 그룹에도 불구하고 계속 뭐 10,000원대는커녕 뭐 계속 5,000원대 유지하고 있으니까 좀 안타까운 종목으로 생각을 합니다. 1분기에는 매출액이 무려 2조 7,500억, 영업이익은 264억을 기록했는데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뭐 거의 1%도 안 되는 네. 영업이익이 굉장히 낮죠. 그래서 보면은 성장 사업으로 분류되는 카라이프와 SK 매직의 외형 상장이 지속되고 있고요. 렌탈 누적 계정이 200만을 돌파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올해 목표를 이제 20% 증가한 240만 계정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워커홀의 영업 손실은 127억 원의 여전히 적자가 지속 중인데 아마 지금 이제 워커홀 호텔도 옛날에 이제 유명한 호텔인데 워낙 네. 지금 좋은 호텔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영향. 그다음에 카지노의 어떤 영향이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렌탈 성장으로 기업 가치 제고. 동사는 삼성전자와 제휴의 건조기, 세탁기, 냉정을 비롯한 대형 가전제품 렌탈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래서 덕분에 SK 매직으로 대변되는 렌탈 사업이 기저적으로 성장성을 확보할 전망이며 카라이프도 사업 영역 확장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동사는 최근에 1년에 자산 유동화를 확보한 형성 자산이 있어서 새로운 M&A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반은 다지고 있는 회사가 됐는데 어떤 기업 가치 제고가 충분히 가능한 회사고요. 그다음에 성장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카라이프와 SK 매직과 관련된 투자를 기대한다. 그래서 투자 의견은 매수 유지하면서 이제 목표가를 7,000원 상향을 했는데 아마 워커홀 적자가 내년부터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일단은 이제 목표가를 올렸는데 우리 워커홀 가면 이제 가야금 식당 가보셨나요? 아니요, 저 안 가본 것 근데 같습니다. 요새는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거기 오면 이제 쇼를 하는데 네. 이제 1부에서 국내가 1부고 2부는 외국인 하는데 그 어떤 그 무대가 굉장히 화려해요. 아. 그래서 쇼를 해서 전에 네. 이제 거기 이제 식사는 스테이크 나오면서 먹는 건데 아마 안 가보신 분은 아마 우리 부부라면 아마 평생 한두 번은 가볼 만한 그런 식당인데 요새는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가야금 식당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다음에 또한 뭐 아울렛 SK 렌터카 지분이 73% 정도 늘어나서 카라이프 가치도 일단은 2,600에서 무려 4,100억까지 이제 늘어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목표가를 5,700원에서 7,000원으로 상향을 했다 이렇게 되는데 일단 시총은 1조 3천억, 매출액이 무려 10조인데 영업이익이 일단은 1,200억대에서 1%대밖에 안 된다. 퍼가 그러면서도 35나 되고요. 그래서 아마 이 회사 최근에 보면 어떤 기관이나 연기금들이 꾸준한 모습이 안 되는데 외국인들이 샀다면은 5월 10일, 11일 날 일단 목표가 올리면서 이때 외국인이 대량 매수 들어와서 이때 이제 주가가 올랐는데 그 뒤로는 계속 주가가 일단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때 역시 지금 이제 5,500원 이상에서 박스권을 유지하는데 하여튼 네. 제가 이 종목 계속 실패를 했기 때문에 네. 하여튼 뭐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일단은 5,000원 이하에서는 네. 초반에 3원 수익이 나고 5,500원대 가면 팔면 어쨌든 단기 네. 트레이딩을 되는 종목으로 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섬이 되겠는데 사실 이 종목도 최근에 보면 많이 빠졌어요. 보면 이제 의류 사업에서 어차피 이제 우리 그 중소형주 아니면 대형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최근에 많이 빠졌는데 일단은 목표가를 47,000원에서 6만 원으로 상향을 했어요. 그래서 네. 이 회사는 이제 여성 의류 제조와 판매를 주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성, 그러니까 중국에 일단은 유한공사도 4개 회사를 네. 자회사로 두고 있고요. 일단은 브랜드는 타임홈, 그다음에 시스템, 마인, SJS를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로 대도시 중심 지역에서 제품을 판매하며 백화점, 아울렛, 직영점이 주요 판매 채널이고요. 네.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도 적극 나서고 있다. 네, 아마 제가 예전에 되게 좋아했던 브랜드를 다 가지고 있네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한섬인지 몰랐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마 이번 1사분기가 아마 역사적으로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 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일단은 450원. 그러니까는 이제 영업 매출액은 3,333억. 네. 그래서 23% 늘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450억으로 해서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를 했는데 아마 이 회사 대신증권의 시장 추정치를 대폭 상회하는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다. 그래서 네. 1월에는 이제 소폭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사회적 거래되기를 했는데 2, 3월에 가파른 매출 회복으로 오프라인 채널 20% 이상 회복, 온라인 채널 30% 이상 고성장 이어지면서 큰 폭의 외형의 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고마진 온라인 매출 호조와 오프라인 채널 수익성 개선으로 인해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55%를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분기 기준
역사적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2.8% 비개선되면서 13.6%로 최고의 수준 기록했는데 아까 뭐 우리 SK네트워크스 1%에 비하면은 굉장히 높은 거죠. 네. 그다음에 하반기에도 풍부한 실적 개선 모멘텀이 있다 해서 1분기 예상 범위를 벗어난 매우 양호한 실적으로 올해 연간 실적 개선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다. 그다음에 의류 소비가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남으로써 동사가 국내 대표 브랜드 기업이기 때문에 큰 폭의 수혜가 예상이 된다. 또한 이러한 어떤 실적 개선 모멘텀은 하반기에도 이어질 거로 보이는데 화장품 사업을 또 신사업을 런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도 이어지면은 분명히 이제 영업이익은 모르겠지만 매출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2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비 증가한 11% 증가한 3.88억, 영업이익은 14% 늘어난 160억으로 예상을 되고요. 그다음에 올해 연간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1조 3,521억, 영업이익은 25% 증가한 1,276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간 온라인 비중은 전사 매출의 20%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고마진의 영업, 이런 어떤 그 매출 회복까지 더해질 경우에는 수익성 개선은 계속 늘어날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실적 추이 전망이 있고 그다음에 목표가를 46,000원에서 6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을 바이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무려 27% 상향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 상향은 국내 소비가 폭발적으로 회복되는 가운데 동사가 브랜드력을 바탕으로 한 온오프 양 채널 간 전략적 대응을 해서 예상을 떠넘는 호실적을 기록을 했다. 역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큰 폭의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마 네. 일단은 펄을 기존의 10배에서 12배, 그러니까 20% 늘리면서 목표가가 일단 이렇게 27% 상향한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시총이 1조 1,000억, 매출액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영업이익은 1,000억대에서 퍼가 8.76으로 해서 주가가 이제 상승을 기록을 했는데 최근에는 좀 빠진 모습이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네. 보면은 10일, 11일 날 올랐는데 그 뒤로 계속 빠져가지고 5만 원대를 넘었던 주가가 지금 이제 4만 6천 원대까지 왔는데 네. 이 기간에 보시면 외국인들은 계속 사는 모습이고요. 투시는 좀 반복하는 모습인데 연기금이 좀 파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다음에 차트 역시 5만 1,000원 고가를 갱신하다가 지금 약간 그러네요. 조정하는 모습인데 일단 좀 꺾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섬까지 확인을 해보셨고요. 오늘 또 도움 말씀 주신 분 최동기 전문가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치열한 매매 전략이 오가는 오전장인데요. 계속해서 또 오늘장 위한 투자 전략 잘 세우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오프닝벨 2부 여기서 어느덧 마무리할 시점이 됐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